반갑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의 어제, 오늘 또 내일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백군기 시장님과 함께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 또 용인 시민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렇게 소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1340만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31개 시군이 있는 우리 경기도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31개 시군을 정확히 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용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웃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31개 시군 가운데 이따 차차 말씀 나누겠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가 딱 4군데입니다. 수원이 가장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와 고양시가 109만 명, 108만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에 정말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생태 환경 명품 경제도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으로 계속 이사를 오고 계시고 저도 가끔 골프 대회가 있어서 용인으로 한 달에도 한 4-5번씩 이렇게 그 대회를 진행하러 오는데 정말 최고의 명문 도시로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 잘 함께 갖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백군기 시장님을 모시고 각양각색 우리 각 분야의 10분의 용인 시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용인의 시정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옆쪽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화면으로 한번 올려주실 텐데 우리나라 기업이 수천 개가 있는데 저는 SK 반도체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 댓글 올려주세요. 그렇죠. 예, SK 사우스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네. 시장님이 웃어주셨기 때문에 예. 이게 저 마이크만 아니면 웃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용인에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IT 강국 중에서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로 우리 용인에 둥지를 들고 있고 이렇게 안 맞을 때 꼭 보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옷도 지금 보정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보정에도 멋진 플랫폼 시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덕성을 갖춰야 되는데 덕성 산업단지 아무튼 용인에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유치하고 싶어하고 경제 핵심 엔진이 될 명품 이런 클러스터 또 플랫폼 시티 덕성 산업단지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용인의 이 경제 엔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라고 큰 박수로 저희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님 모시고 우리 10분의 용인 시민들과 함께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출연자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윗사람을 잘 모시는 용인이기 때문에 먼저 용인시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대한노인의 용인시 기흥구 지회장이신 조영재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시립어린이집연합회 박명희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시 약사회를 대표해서 곽은호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보원아파트 경비반장이세요. 박복구 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용인시 협동조합협의회 박형영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도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정학재 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어요.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나르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용인시 청년 사업자세요. 코머신 박은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캐나다에서 입국 자가격리 기간을 참 잘 참고 견뎌주신 우리의 신규 시민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온 국민이 이렇게 그죠? 예, 고마운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상석 공중보건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서 정말 109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제가 행정고시 출신이라 삼행시로 딱 소개를 합니다. 저가 제일 잘하는 게 모든 방송인, 개그맨, 연예인 통틀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백자, 군자, 기자 운을 띄워주셔야 제가 삼행시로 소개를 합니다. 자, 109만 용인 시민과 함께 군데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기분 좋은 기쁨의 도시 용인을 만들어가고 계신 백군기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성! 제가 군대 다닐 때 군기가 진짜 끝내줬어요. 제가 백군기 시장님 모시려고 제가 군대 다닐 때 군기가 끝내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하고 싶은데, 오래 하고 싶은데 저희 방송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10분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한 1시간 정도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린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만 행복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백군기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용인을 끌고 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노정열 사회자님이 사실은 우리 세계적인 인물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깝죠? 아이고, 하여튼 뭐 가끔 뵀는데 정말 아주 아까 거수경례하는 것 보니까 최소한 이등병 시절의 자세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팩이 있고 또 정말 논리적으로 사회를 잘 보시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친환경 생태도시 또 거기에 경제 자족도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달성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용인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소망은 용인에 지금 막 인구가 막 늘어나고 건물이 막 들어서고 뭐 이것도 대단히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용인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그분들이 불편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19 극복 빨리 하고요. 우리 아주 즐거운 여름 바캉스 맞이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마지막에 이제 휴가철 7, 8월 달 많이들 오실 텐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과 우리 시장님들이 경기도 계곡이 원래 아름답고 깨끗했었잖아요. 그래서 계곡 복원 사업, 아름다운 경기도 계곡 만들기 지금 90% 이상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재명 선생님하고 용초 계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아마 전 국민이 이 경기도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각 계곡을 찾아서 많이들 오실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각 분야의 10분들이라서 말씀을 다 들으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서 꼭 자기 분야에서 우리 시장님과 시민들께 꼭 하고픈 말씀들, 그동안의 2년 동안의 민선 7기 2년 동안에 바라보신 점 그리고 각 분야에서 원하시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영재 노인회장님께서 우리 용인 시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히 올려주시죠. 오늘 시민에게 듣는다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노인의 기영구 지회장 조영재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확진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생될 때마다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백군기 시장님께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 노인에서는 약간의 선물을 마련해서 기영구 보건소를 찾아가서 고생하시는 보건요원에게 위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5,200만 명 인구에 약 확진자가 12,900명이 생긴 것은 이 바이러스의 대반란을 이렇게 아주 예방을 잘한 것은 세계인이 깜짝 놀라는 그런 선도적 국가라는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이루 정책도 우리가 앞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비대면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간편 결제라든가 온라인 주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2차원의 바코드라고 불리는 QR코드 시스템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무실이나 병원, 도서관, 극장 등을 출입할 수 있는 이 자동화되는 디지털 세상에 우리 어른들은 정보에 어두워서 더더욱 외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컬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즉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은 우리들 노인은 참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 전용 교육장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연이어 용인시에서는 세계 최초의 인체통신기술회사인 DNX사와 용인시가 노약자 돌봄 서비스 안심케어 웨어러블 도입을 시도한 것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디지털 백군기 시장님에게 큰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된 계층, 특히 우리 독거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평소에 가져주심에 따른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연이어 우리 경로당이 폐쇄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폭염이 내려치는 한더위에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35 짝을 지어서 이런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그늘진 곳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 문을 빨리 좀 열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경로당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소독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 그 분무기 쫙 뿌리는 분무기 소독반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방역요원을 만들어서 그 일자리 창출로서 처리를 해 주시면은 바이러스에 대비한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정 경로당 문 열기를 학수고대하는 어르신들의 오매불망 소원을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조영재 노인회장님. 성함 그대로 영재 같으세요.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 우리 시장님 들으셨는데 길게 코멘트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일단 10분이 말씀하시면 한 1분 정도로 시장님이 핵심적인 거 짚어주시고 마지막에 총평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문제, 경로당 개방인데 이게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돼서요, 그죠? 네, 하여튼 조영재 노인회장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바둑 뛰는데 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더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모여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경로당을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웨어러블 밴드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번에 이제 한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시범 서비스를 보이고 그것이 아주 효과질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보교육 필요한데 가급적 정보교육을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관심이 많으신데 강명 회장님 의견 올리셔주시죠.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강명입니다. 시장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묵묵히 시정을 펼쳐오신 시장님의 노고에 용인시 시민으로서 또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님의 철저하신 방역 대응 지침과 함께 마스크나 소독제 등 다양한 감염병 예방용품을 지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예방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긴급 돌봄 보육 기간이었지만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안전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또 현장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 사안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시장님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모님들께 호소 부탁과 또 이번 추경으로 어린이집에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 교육과 보육에만 매진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기르다 보니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부모님들과 또 일하는 여성 또 지금은 손자 손녀를 보육하는 조부모님들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용인시는 109만 용인시 민 구성답게 그 용인시에는 복지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또 장애인단체, 어린이단체들 복지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 단체의 대상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단체들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단체들이 서로 지금도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이뤄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체 기관들의 연결고리를 찾고 소통하고 공유하면 무궁무진한 활동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칭 복지허브 기구라는 이름이든지 어떤 다양한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출생 아동의 수는 감소하는데 공공성을 띤 어린이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은 실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공성을 띤 지원과 그에 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정책 방향, 보육의 정책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시장님과 한번 어린이집과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애석하지만 시장님이야 공무원들과 우리 용인 시민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을 합친다면 다시 옛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명희 회장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요. 장군 출신이신데 뭐 힘 빠지는 일은 결코 없으시고요. 그 용인 복지 네트워크 허브 안 내셨고 소통의 기회를 좀 갖자는 전달이시네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용인시가 아동 친화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시장이 가질 걸 다짐을 드리고요. 단체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을 진즉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동에 대한 그 부서들이 각기 지금 다르게 돼 있어요. 한 6개과가 이렇게 계속 해당이 되고 또 과제들도 그렇게 좀 어찌 보면 각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어떤 보육 정책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간담회 오케이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 불안의 문제 이것은 조금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으로 돌려서 퇴원을 자꾸 시키면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 불안이 계속 증가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급적 어린이집 다니는 인원들을 그대로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거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이라는데 교육의 방법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또 유치원에서 이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여름철 이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공보관, 소통관 또 관계 공무원들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 말씀 또 시장님 말씀 잘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늘 노고가 많으시네요. 약사회 곽은호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소통하신 우리 백봉기 시장님께서 보면 이제 현장 중심에서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행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들끼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마스크도 만들고 제작한 것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께도 나눠주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 단체에서도 한 2월 정도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공급이 되지 않고 마스크 한 장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그러면서 현장에서 날만 매일 환자를 접하는 그 보건의료 종사자들, 우리 뭐 의료진들 또 약국 또 그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시장님께서 그 마스크를 또 보건의료 현장에 또 공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또 관련해서 일단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급이 시청에서도 공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 마스크 공장에 직접 가서 줄을 서서 그것도 구입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학습권이 굉장히 어려움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면에 또 제가 봤던 거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우리 지역 관내 농가들이 친환경 급식을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끊기고 그래서 원삼 쪽에 어떤 농가들은 밭을 또 갈아엎고 굉장히 어려운 또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보시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그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도 저희 약사회에서도 또 그래서 관련해서 지역 농가들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착한 소비 운동 또 그런 또 운동을 해서 또 구입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은 어제 수입한 걸 오늘 먹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음식을 그걸 먹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착한 소비 운동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어떤 시장을 좀 직거래하는 장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현장 중심의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오늘 이런 그 시민들과의 대담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비전이 만들어지면 두 개가 같이 만났을 때 좀 지속적인 미래에 용인시의 어떤 성장 가능한 뭐 이런 비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쩌면 이제 인내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2차로 이제 가을에 대유행이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길게는 내년 후반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을 좀 시민들 또 우리 보건의료단체 및 이런 모든 분들께 좀 인내하면서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홍보 방안을 좀 수립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계속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복지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여기 듣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복지로 해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는 이렇게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3개구 서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간에 건강격차가 굉장히 좀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건강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건강격차 줄이는 그런 목표로 해서 보건복지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연결하는 방법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곽 약사님께 큰 박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적인 대비책과 착한 소비운동 진작 등 또 보건복지 네트워크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예, 하여튼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또 약사님 오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쑥스럽도 본인도 받으세요 이것도. 고맙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고요. 네. 하여튼 어찌 보면 이번에 우리 의학계가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마스크 이 판매하는데 정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약사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꾸러미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뭐 그 마스크를 또 파시는데 바쁘신데 또 이 꾸러미를 또 많은 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요. 우리 그 용인시가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히트작으로 했던 것이 초중고 돌봄지원금, 그것이 아주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우리 용인시가 유일하게 맨 처음 시작을 한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우리 약사님들이 앞장서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이 마스크에 관한 문제는 지금 1인당 일주일에 10몇씩 판매하죠? 네. 그런데 이제 11일부터 7월 11일부터 옛날 체제로 이제 프리하게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안하시는 이제 보건복지에 관한 어떤 그 플랫폼, 정책의 공유, 이런 것들 위해서 그걸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감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차 감염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를 다시 한번 다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때 특히 우리 약사 또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이제 충전하셔가지고 그런데 대비하는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온 국민적 관심사죠.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 또 인격 존중에 관한 문제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박 반장님, 일단 마이크 좀 켜주시고. 본명이십니까? 예? 본명이세요? 본명. 예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아니 복구셔가지고 저희가 네, 제 이름이 좀 특이해서 예, 귀에 쏙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많이 기억을 잘 해주십니다. 잘못된 거 좀 복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보건아파트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박복구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경비반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뭐 개선책이랄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건의사항도 좀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작년도 저희 그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공사하고 또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이건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시장님께 특히 이건 감사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용인시는 아마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경비원들이 사실 매일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매일 서로 이제 접촉을 하고, 또 뭐 작은 이런 문제도 이제 있으면은 서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고민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쭉 적어봤더니, 우선 이제 아침에 가면 앞 주변 청소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 이제 주변 뭐 낙엽이라든가 뭐 잡초라든가 이런 거 이제 아침에 청소를 하고,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하는 날은 이제 분리 배출이죠. 배출하는 날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은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분리수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섞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업체들이 싣고 갈 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꼭 서가지고
그걸 이제 잘못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건 요런 부분이니까 요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택배는 뭐 단지마다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그냥 그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고 거기다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CCTV 확인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층간소음.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주로 있다 보면은 뭐 그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하거나 이러면은 금방 층간소음 막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가서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복구하시는군요. 네, 부부 싸움도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음식물통 청소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에서 음식물 갖고 가면은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냄새 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 이건 굉장히 우리 아파트 이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도 독거노인이 몇 분이 사시는데 가끔 그렇습니다. 그 자식분들이 우리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문이 잠겨 있고 그러면 열질 못해 갖고 사방 연락해 가지고 이제 그 해결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독거노인 특히 아파트는 그런 이제 사람이 그 연락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문을 부수고 들어간 적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주차 질서 때문에 경비원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그 뭐 시비가 붙고 또 갑질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주민들이 좀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경비원들도 그 대응하는 그런 걸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그러고 교육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좀 이제 그 경제적인 일은 뭐 무슨 그 주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뭐 긁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그걸 잘 지켜주시면은 사실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좀 질서를 안 지키시니까 이제 딱지를 붙이고 붙이다 보면은 조금 뭐 흠집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하는 일은 뭐 이런 문제고 또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조금 불안하게 느낀다거나 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어린이집 쪽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근로 계약 기간을 그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 두 달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비원들이 근무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전에는 이게 한 6개월씩 이렇게 단위로 근무 계약을 했는데 자꾸 짧아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그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경비실 내부 그 시설 문제입니다. 전에 지은 그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경비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어서 뭐 화장실하고 뭐 식사도 그 혼용해서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보니까 사람 중심 뭐 새로운 용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그 새로운 아파트를 뭐 건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소음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팜플렛을 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계속 갖다 붙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 제작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좀 고맙겠고, 그리고 전지목이나 낙엽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제 청소를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업자들이 그게 돈이 안 돼서 그걸 안 싣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이걸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민원을 다 제기해 주셨어요. 제일 오랜 시간. 예. 하여튼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 이게 참,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지금 우사 아파트 선발을 해서 이제 모험 단지에 대한 그걸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초점이 거기에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을 얼마만큼 안정되게 하는가, 예.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부족함이 많다. 저도 이제 제가 아파트 살면서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게 한 3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체제, 규정,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경비회 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그 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인데, 에어컨은 해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다는 못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일단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 설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본 설계에 좀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문제 가지고 아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 지금 용인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가져가는 날 다르고 음식물 가져가는 날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한 책임감이 조금 희박해요. 그래서 통합수거하는 방안을 작년도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통합수거하면 아마 하루 이틀간이라도 조금 더 깔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 제도를 우리가 바꾸지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면 통합수거를 지금 시험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분리수거하고 통합수거를 잘 비교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저씨들도 하루 나와서 이렇게 딱 봐주시면 더 좀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가족인데, 정말 어떨 때 신문에 나는 특이한 상황, 대부분은 다 잘해요. 대부분은 다 우리 다 잘하시는데, 네. 신문 방송에 나올 정도의 사건들이 터지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는 그럽니다. 시장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들과 동반자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그 경비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분쟁이 이어지는 주차 문제, 청소 문제, 택배 문제 이런 것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독거노인들 문제는 이제 에어로볼 밴드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조금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듣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면들과 연결돼 있어서 하실 말씀도 많고 또 우리 백 시장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중요한 일정이 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할 대목이 6분 남으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만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박형영 협동조합 협의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라 이렇게 장성분들 뵈면은 주눅이 좀 먼저 들고요. 저희 시장님 군인 출신이라 저는 굉장히 권위적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을 겪어보니까 굉장히 시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많이 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시청에서 이제 박람회를 했는데 직접 오셨는데 저는 이제 슬쩍 둘러보고 사진만 찍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1시간 동안을 각 부스를 다 둘러보면서 시식도 다 하시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애정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2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좀 사회적 경제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기도 회의를 가서 이 자료를 하나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상근 인력 숫자가 쫙 나옵니다. 제일 많은 데는 화성시 10명이고요. 안산은 6명, 수원 4명, 고양 6명, 성남 6명. 대략 이제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시군은 저희보다 배 이상 많은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3명은 50만도 안 되는 규모의 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용인은 또 이제 지역도 넓지 않습니까? 3명이서 여기저기 다니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명 정도로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약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좀 시민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는 좀 뭔가 효과적인 좀 집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좀 전략적인 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투입을 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라이더 협동조합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대기업이나 이런 강자들하고 시장에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경제적인 이익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약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회적 경제를 더 신경 써주시 강화해 주십사는 부탁이고요. 네. 네, 하여튼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제가 그 수평적 비교를 한 것을 지금 못 보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인력이 우리가 그렇게 적다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산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뭐 특별히 그거하고 뭐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집중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적 기업이 가보면 참 열악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갔다 와서 시에 와서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것을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전부 대답들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업체에 갔다가 와서 의무적으로 좀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한 기업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조금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기업에 그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운동에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개별 화물자동차 하시는 정학재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학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제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화물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아주 소규모 사업자분들이시거든요. 저희 협회원들이 이제 그런 그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물동량 감소라든가 또 고유가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이 상당히 지금 줄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사업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차를 그 집 주변에 대질 못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대고 나서 또 이제 그 야간에 시에서 이제 그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또 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단속이라든가 그걸 당하셔가지고 이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받으시는데 용인시에서 이번 4월달에 저희 그 사업자 협회하고 또한 이제 그 일반화물이라고 또 더 큰 또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단체인데 그쪽하고 해서 이제 MOU를 체결하신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차를 못 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형 교회 또 그 도로 이면도로 또는 이제 폐도로 같은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또 시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너무나 지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점적인 또 사업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특히나 이제 이 화물차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사실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버스나 택시보다 저희가 좀 소외되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시의 그 시장님께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긁고 싶은 그런 곳을 또 이제 긁어주셔서 너무나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사업자들이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물동량 감소라든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그 힘든 이제 여건을 이제 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에 또 더 이제 덧붙일 말씀이 그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그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가용 저희가 이제 그 전문된 용어로 이제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주시고 그 단속이라든가 저희 이제 협회에서도 같이 이제 그 협동 단속이라든가 도에서 같이 협동 단속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같이 좀 고민해서 나갈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뭐 고용안전센터라든가 그쪽에서도 저희가 그 지원을 많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뭐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근데 이제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차고지라든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시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더 좀 확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답변한다고 축하한다고 지금. 잘못 눌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사실은 그 차고지를 한 것이 우리 이제 직원들이 나한테 그 결제 공문을 올렸는데
사고에 대비해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나한테 결재를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반문을 했어요. 야, 그러면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우리 용인시에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요. 정해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라고 지금 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걸 갖다가 힘들게 불법 주차 티켓을 끊으면 그분이 지금 하루에 번 양을 아마 절반 50%는 거기에 아마 내야 될 텐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주차장, 화물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우리 시유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교회, 학교 이런 데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고 그분들이 양해해주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한 14개에서 500대 정도가 될 수 있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망하는 사항은 우리 이제 협회에서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주차장에 꼭 좀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선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생각은 아예 딱 주차장별로 여기는 누구누구 주차, 그래 앱을 딱 개발해서 자기 주차에 그냥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가 통제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화물 주차에 대한 것은 관심을 제가 앞으로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허가받지 않는 차량이 이제 행위를 하는 부분들, 이것은 주로 이제 대형 점포나 이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급적 좀 단속을 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가 시간 체크하려다가 앱 단추를 잘못 눌러서 죄송합니다. 다문화 이해 강사하신 나르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르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지 17년 됐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좀 낯설었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요. 교육도 받았고 언어도 배웠습니다. 근데 제일 큰 도움 되는 거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한테 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라서 우리 어린이하고 학생들한테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진짜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들이 다 취소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을. 지금 고향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잃은 친구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많아요. 근데 6월 달부터 우리 외국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돼가지고 큰 도움이 됐어요. 그거 특별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결혼 이민자들, 외국인들 사회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일자리 문제. 네, 하여튼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때 오신 분이 누구죠? 오셨는데 그 통역하셨잖아. 예. 통역을 잘하세요. 아주 정말 아주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지금 아주 한국에 한 번 더 오시고 싶어 하겠죠? 하여튼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어떤 사업, 이게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또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또 통역 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6개 분야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찌 보면 중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이제 우리 결혼해서 사시는 애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재난기금 할 때 우리 시는 전부 다 해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지원의 방법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우리 시민은 우리 창업의 대가시네요. 박은철 코머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 용인 시민 중에 1000명 중에 999명은 잘 모르실 텐데 용인시에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입주 당시에 제가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코머신이라는 이제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시작을 해서 매출은 뭐 30억, 직원 수도 이제 12명. 네, 그리고 뭐 이제 국내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이제는 해외 수상까지 한 12개 정도를 이제 수상을 했을 만큼 용인시에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사실 뭐 용인시에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해서 보통 이제 판교나 분당,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참 많은데 저는 사실 영인이랑은 원래 연고지가 아예 없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용인시의 이제 대표 스타트업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네, 지방세도 많이 내고 그리고 예, 사람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방세 나왔습니다. 지방세. 디지털진흥원에서 정말 청년들 1인 창업 이걸 위해서 우리 지금 주내부에 한 50석 정도의 창업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뭐 기초적인 것들은 다 거기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창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성공하신 부분의 하나예요. 근데 아마 누구도 저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청년 공간이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생기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 소사무실을 한 40여 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그분들에 대한 그 숙소 문제, 그래서 송담역 옆에 15평 정도의 소주택 29호를 지금 시세보다 한 50% 싸게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우리 참 청년 1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정말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하고 간단 명료했지만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박은철 대표님, 또 우리 용인에서 벤처나 이 소호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 용인에서 기업을 잘 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아유, 노고가 너무 많으셨네요. 캐나다에서 20년간 거주하시다가 아버님 때문에 이게 오시고 자가격리 해제하신 신기호 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너무 귀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곳인지 몰라가지고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뭐 가끔 이제 1년 한두 번씩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찾아뵙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뭐 휴가의 그런 목적으로 이제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이제 오긴 왔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제 아버님을 좀 뵙고 싶은데 이제 자가격리 중이어가지고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수지 보고서 쪽에서 이제 저를 좀 특별히 양해를 해가지고 이제 보호복을 입히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머물고 계신 중환자실에 이제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아버님 뵐 수가 있었고 이제 또 이거랑 그 별개로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 천국에 가시긴 하셨지만은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보건소 쪽에서 또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발인하는 것만은 이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외국에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참 이제 이렇게 또 한국이 너무 또 감사한 점이 많아 보이고 이제 또 대한민국의 이런 이렇게 저력들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 너무 이제 코로나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저같이 약간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좀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건 너무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고 더 끔찍해질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저력이 있고 이제 똑똑하고 융통성도 있는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하고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 딱 격리 해제돼가지고. 네, 받았죠. 받았죠? 네. 내가 이제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않게 되신 분들이 나오면 꼭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는 분들마다 정말 다, 우리 시에 고맙다, 우리 국가에 고맙다 하는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어떤 분은 2주, 3주, 4주 이렇게 계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불만을 가지신 분이 없어. 내가 전화를 다 해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임종, 발인 이거 참 어찌 보면 우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사정사정해서 얼굴만 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규정은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철저히 방역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대한민국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아마 다 발견했으리라고 보고, 또 특히 유학을 갔거나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것을 진하게 느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신데 늘 우리 온 국민이 우리 의료진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계속 챌린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중보건이시죠? 최상석 의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상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저희에게 물적으로 또 심적으로 항상 지원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각계 여러분들 다 다양한 말씀부터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올해 1월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매일 이제 보호복을 입고 이렇게 살 줄은 상상을 참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힘든 거는 모든 방송이나 시장님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직접 말단에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도와주시는 의료 봉사자분들 그리고 각계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유행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비대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도 지혜로운 판단과 이제 선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모두 지쳐 계시고 모두 힘드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실 때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힘들더라도 저희가 항상 큰 힘이 돼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 항상 믿어주시고 항상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그 활동이 우리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용인 109만 용인 시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이제 10분의 우리 각 분야의 시민들께서 그동안 2년 혹은 용인 시정이 있었던 얘기와 각 분야의 어떤 바람을 담아주셨고 각 10분에게 우리 백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테이블 위에 저희 지난 2년간의 시정을 담은 백서가 있어요. 아주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 우리 용인시가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길이 아주 멋진 사진 또 꼭 필요한 설명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 꼭 백서 한번 전달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분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109만 우리 용인 시민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보는 용인 시민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10분의 시민 여러분들께 최종 총평과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 우리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어떤 부분은 뭐 칭찬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우리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 건강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원 사업을 그냥 민간 투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다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그거 외에 큰 공원 외에 동네 단위로 뭐 주거지 단위로 해서 소규모 공원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안천에 지금 축구장 10개에 힐링할 수 있는 그 숲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런데 오셔서 가족 단위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 힐링을 하면 아마 건강이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정말 힘있게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경제 자족 도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또 일자리에 가서도 행복한 그런 어떤 용인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하여튼 코로나19 이게 정말 고비입니다. 뭐 갈 때마다 고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마스크예요. 마스크만 잘 끼고 방역 준칙을 지켜주시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유념해서 금년 여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의 용인 시민 여러분 또 이 생방송으로 소셜방송 함께해 주신 109만 용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못다 전달한 말씀 있으시면 저희 용인시 소통관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전체 뽑아주셔서 저희 앉아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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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외치고 다 일어나서 우리 12명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의료진 고맙습니다 캠페인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내지 마시고 제가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하면 화이팅 화이팅 3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만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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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